다육이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고요. 좋은 가을 날씨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쁜 꽃도 피우고, 네, 물들을 감 그 자체가 저렇게 환상적인 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인데요. 방울이가 오늘 소소한 수다 채널 속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코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정보들을 담아서 보내드리는 소소한 꿀팁 시간도 있고, 공부합시다 시간도 있고요. 외부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다육하우스 농장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숨어있는 다육하우스를 찾아서라는 그런 코너도 있고요. 또 뭐 분갈이 코너, 그 다음에 새롭게 데려온 아이들 언박싱하는 언박싱 코너, 이렇게 다양한 코너들을 가지고 방울이가 소소한 수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부로 또 새로운 채널을 하나 더 추가해 볼까 합니다. 물론 평소에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해 오거나 이러면은 제가 밑에 댓글로 답글로서 물어보시는 궁금사항들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댓글로 질문을 할 때는 굉장히 궁금하고 알고 싶으셔서 그렇게 댓글을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방울이에게 뭔가 무엇이든 좋습니다. 알고 싶고 궁금하고 이렇게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요, 방울이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이렇게 다 수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고 싶은 내용들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명하여 Q&A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방울이 소소한 수다 속에 Q&A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질문하시고 제가 알아서 이렇게 답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해 갈 거고요. 오늘 첫 번째로 방울이 소소한 수다 Q&A 코너에서 다룰 내용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어제 방울이 정야금이 카르포니카 퀸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거,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아이라는 거, 요런 이제 정보들을 전해드리면서 방울이의 요 정야를 보시면서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드셨나봐요. 이 정야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웃자람 대마왕이잖아요. 요 아이도 굉장히 잘 웃자라고, 빛이 조금만 부족하고 물이 조금만 가해도 금방 그냥 웃자라서 미워지는 그런 아이인데, 방울이의 정야가 이렇게 입장이 켜켜이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멍이맘님께서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유기를 키우는 경력이 짧으신데 재능이 대단하십니다. 금손으로 인정합니다. 제 유기들은 하엽이 많이 져서 층이 없답니다. 어떻게 키워야 입장이 유지해서 층을 만들 수 있을지 기술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많이 배우고 힐링한답니다. 채널을 응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멍이맘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요래조래 이제 방울이가 지금까지 그래도 길지는 않지만 1년 8개월 동안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우고 터득하고, 또 그 배운 것들을 제 다육이들에게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이 방울이의 다육이들이 못나지고 잘못되었다면 여러분들께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면서 환경이 좋았던 어쨌든 여기 환경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다육생활 17년차 하셨다는 저쪽에 우리 미라 언니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 다육이는 다육생활을 한 세월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다육이를 이쁘게 잘 키운 놈이 대장이다. 이런 말씀을 항상 잘 해주세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다육 세계에서 선후배가 있기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조금 더 먼저 접하고 또 다육이를 더 오랜 세월 동안 키워보면은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많이 공부하셔서 키우는 많은 이런 꿀팁의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는 맞는데요. 꼭 그 세월만큼 자기 실력이 늘어나고 성장하는 거는 아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방울이가 실질적으로 다육 생활을 한 지는 1년
1년 8개월밖에 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다육생활 시작하기 그 이전 6개월 이전부터 열심히 유튜브를 보고 또 지식인 이런 것들을 통하고 많은 뭐 농사로 그다음에 뭐 하여튼 백과사전 같은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다육의 성질이라든지 어떻게 키워야 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루에 보통 뭐 7, 8시간 이상씩 이렇게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보면은 다육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재미있는 채널도 아니고 공부하는 채널들은 기본 시청 한 편 시청 시간이 보통 20분, 30분 이렇게 되는 채널인데요.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요즘 유튜브 엄마 7, 8분 넘어가면 안 봐 아무도 그러는데 엄마는 30분짜리도 잘 보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정말 10년 전에 제가 왜 다육이를 잘못 키워서 그렇게 아이들을 모두 다 후루룩 보내버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도 깨우쳐 알게 되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다육 생활이다 보니까 키우면서부터 그렇게 이론적으로 습득한 지식들을 제가 데려온 다육이들에게 하나하나 접목하면서 1년 8개월이란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남들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권해줘갖고 다육이를 데려와서 키우다가 그냥 죽이고 오늘도 어떤 손님이 이렇게 찾아오셔갖고 제가 거의 이제 매대를 돌면서 다육이 쇼핑하는 것을 도와드렸는데요. 그분도 데리고 가면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을 많이 죽이고 보내고 미워지고 이렇다라고 그런 말씀에 하소연을 하셨는데요. 또 자기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환경에 맞도록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환경에서 잘 클 수 있는 아이들을 컨택해서 데려가가지고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서 키우셔야 됩니다. 남들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색깔이 이뻐서 모양이 이뻐서 누가 키워가지고 이쁘다고 하니까 이런 여타의 이유들로 현혹돼가지고 데려가지 마시고요. 내가 다육이를 키워야 하는 그런 환경이 어떤지를 제일 먼저 간파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환경 안에서 어떤 관리로 아이들을 키워주면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보시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시면 참 좋을 듯 해요. 네. 어저께 질문 남긴 우리 멍이맘님께는 제가 댓글로 아주 장문의 댓글로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하는 마음으로 쭉 이렇게 알려를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소환 수다 시간에 우리 멍이맘님께서 궁금해하시고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소소한 수다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앞에 내어져 있는 요 아이는 마카미디어라는 그런 아이예요. 요 아이도 사실 옷자람을 참 잘하는 편이에요. 네, 요 아이는 방울이도 잘 모르고 어떻게 밴드에서 보다가 보니까 아주 땡글땡글하니 동글동글한 모습이 정말 이뻐가지고 이렇게 데려온 버블 캔디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뭐 종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다육이 종 뭐 이런 거 어느 속, 목 이런 거는 잘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은 다른 많은 것들도 외워야 하고 또 익혀야 하고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종까지는 저 스스로도 알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런 종들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제가 다육이를 이쁘게 키워내는 데는 그런 종들이 중요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뭐 알고 싶으면 책을 보거나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한다고 해서 그닥 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종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얼굴이 이쁘고 요런 얼굴이라서 제가 요 아이를 데려왔답니다. 버블 캔디라는 그런 아이인데 요 아이는 잘 모르고 데려올 때 딱 붙어가지고 정말 입장들이 층층이 진짜 알사탕을 다닥다닥다닥 이렇게 심어 놓은 듯이 그렇게 입장들을 붙이고 그렇게 수영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아이를 데려와 있는데 요 아이도 딱 제가 이제 1년 넘게 키웠는데 느낌에 요 아이도 우자람을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정말 딱 빛이 부족하거나 물이 가하거나 이러면은 웃자랄 그런 아이의 성향을 가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제가 키워보니까 요 아이 좀 미련해요. 좀 미련한데
왜 미량하다면 물을 많이 먹으면 그만 먹어야 하는데 요 녀석이 물을 주니까 물 조절을 해서 주지 않고 그냥 물을 주게 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도 좀 터져 있죠. 입장이 터져 있죠. 이렇게. 근데 요거는 다 물이 과해서 터진 거예요. 예. 배가 부른데도 계속 물을 주는 대로 꿀떡꿀떡 잘 받아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그렇게 입장이 트질도록 예, 그렇게 물을 먹지는 안 하거든요. 요거는 약간 화상이 있어서 상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요 버블캔디 요 녀석은 보면은 자기 입장에 막 입장이 터지도록 이렇게 물을 먹어요. 약간 보면 홍포도도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홍포도도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물을 먹는다고 언니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네, 제가 키워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버블캔디 요 아이도 우자라면 굉장히 잘하는, 환경이 조금만 받쳐주지 않으면 우자라는 네, 그런 아이인데, 우리 멍이맘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멍이맘님의 유기들이 하엽이 많이 져서 청이 아예 없대요. 요렇게 입장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계속 요렇게 남아 있어야 또 새로운 로제트 생장점 안쪽에서 새로운 입장들을 올리면서 또 아래쪽 오래 묵은 입장들이 하엽되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게 오래 또 이렇게 살아줘야지 요렇게 입장들이 층층층 쌓여가지고 소복하니 탐스러운 요런 얼굴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요. 뭐 무조건 요렇게 입장들이 층층층 많이 붙어 있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약간 수영에 따라서 그게 마이너스가 단점이 될 때도 있답니다. 요렇게 목대를 쭉 올리고 크는 요런 마크소나 조기, 앞에 보이시는 요런 배츠 핑크나 요런 페리도트, 춘맹 그런 아이들은 춘맹도 사실은 저 목대의 입장이 저는 떨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목대에 많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정말 그 물고기 비늘이 드득드득 붙어 있는 것처럼 되게 보기 싫어 가지고 저는 이쁜 로제트를 위해 갖고 그 목줄에 붙어 있는 입증절을 다 따내 가지고 저렇게 되었지. 요거 페리토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잎이 하엽이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얼굴만 요렇게 땡그랗게 남은 그런 거는 아니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입장들이 거의 마지막에 조금씩 요렇게 하엽이 돼서 요렇게 한 장씩 요렇게 하엽이 돼서 떨어지지. 그러니까 입장이 칸칸칸마다 요렇게 입장이 잘 붙어 있어요. 우리 멍이맘님은 입장이 하엽이 돼가지고 그냥 얼굴만 땡그랗게 그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하엽이 많이 지운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하엽을 많이 지우거나 이럴 때는 첫째로 물을 너무 굶기면 수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다육이들은 요 입장마다 다 물을 보관하고 있죠. 그래서 물을 주지 않으면은 요 아이들은 외부에서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화분에 물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뿌리를 통해서 물이 흡수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1차적으로 요런 자기 몸에 저장하고 있는 입장의 물들을 말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저기 아프리카 그런 열대 지역이나 건조 지역 이런 데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진화가 되어졌어요,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뭐 6개월, 1년, 2년, 3년 동안 어떨 때는 건기가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몇 개월씩 우기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그런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요 아이들이 건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기에 비가 오면은 물을 잔뜩 먹고 자기 몸속, 뿌리 속, 그 다음에 입장 이런 것들에 물을 저장하면서 요렇게 변화된 아이들이 바로 다육입니다. 다육이 입 속에 이렇게 육즙이 많아서 다육이에요.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입장이 얇아가지고 얄벌이하니 물을 많이 보관하지 못하는 요런 에오니움 속 아이들은 물을 자주 줘야 되죠. 요런 아이들은 그렇듯이 요렇게 입장이 오동통한 요런 아이들은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요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요 아이들에게는 물이 필요한 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 주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요 아이는 며칠 만에 물을 한번 줘야 돼요? 하고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오시거든요. 매장에 있으면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그렇고요. 찾아오시는 구독자님들도 그렇고요. 요런 아이들은 며칠 만에 물 줘요? 요런 아이들은 며칠 만에 물 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시집 보내려고 만들어 놓는 저거 받으시 그분도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며칠 만에 물을 줘야 돼요. 다육이는 며칠 만에 물을 주는 게 없다라고. 근데 농장주님들은 다육이를 팔면 며칠 만에 하면 그냥 편하게 뭐 열흘에 한 번 주세요, 보름에 한 번 주세요,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 주세요, 3주에 한 번 주세요,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그 일자를 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뭐 그게 딱 물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전문적으로 다육이를 키우시는 매니아님들은 뭐 며칠 그런 거 없습니다.
물주기 시기는 다육이의 물주기 시기는 다육이가 물이 고프다고 물 달라고 할 때가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 주는 시기가 그럼 언제예요? 라고 질문할 건데, 물 주기 시기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해서 알려드렸지만, 다육이의 물 주기 시기는요, 자, 입장을 만져보았을 때 입장이 말랑말랑하거나 입장이 쪼글쪼글 할 때, 방울이 아이들은 며칠 전에 상면 가수를 싹 해가지고 제가 거의 있잖아요, 1시간이 넘도록 요렇게 쫙 돌아가면서 3회, 4회를 반복해서 계속 돌려가면서 물을 흠뻑 줬기 때문에 물 고픈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들 탱글탱글 해가지고 만져보면 땡땡하니 돌덩이처럼 딱딱해요. 그래서 물 고프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오늘 우리 해바라기 언니님께서 하나 이렇게 아이 데려다 주고 갔는데, 요 아이가 좀,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 아이 지금 몸이 약간 아야 해가지고 요 아이 적심해서 말렸다가 언니님께서 여기 심었다고 했거든요. 새뿌리 올라와서 이제 물 주면 된다라고 하고 오늘 전해주고 가셨는데요. 요 아이 입장을 한번 보십시오. 흐늘흐늘하니, 입장에 수분이 다 빠진 게 느껴지시죠? 입장이 쭈글쭈글 지불독 다 만져도 희마리가 없이 요렇게 다 이렇게 만지면은 입장이 탱글탱글, 이렇게 탱글탱글 땡땡하고 쳐다보면은 반짝반짝 윤이 나잖아요. 요러면은 물이 가득 먹었기 때문에 물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 고픈 티를 어떻게 내느냐. 요 아이도 보면은, 자 보세요, 제가 뿌리 다 잘려갖고 물 계속 굶기고 있죠. 화분이 올려만 놓고 굶기고 있죠. 아이들 입장이 강틱이 하나도 없어요. 누다가 아주 요즘 빨간이 반짝반짝 이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 아이 뿌리가 잘려갖고 뿌리 기능 못하죠. 새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질할 거예요. 이렇게 제일 먼저 입장에 강택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더 계속 물을 말려가면서 지 안 죽고 살아가려고 여기 생잠지 안쪽만 여기 말려가지고 요걸로 다 공급해줘요. 사실은 여기 끝에 있는 입장들을 하나하나 말려갖고 여기 생장점 살아남으라고 여기를 보내줘요. 엄마가 탯줄을 통해서 자기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자기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녹여갖고 탯줄을 통해서 아가에게 전달해 주듯이 요 아이들은 가쪽에 저장하고 있는 영양분, 물 이런 것들을 여기 생장점 쪽으로 보내주면서 요 아이가 죽지 않도록 계속 보호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엽이 그렇게 많이 진다는 것은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많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집에서 키우면서 우짜랄까봐 혹은 무름이 올까봐 여름 되면 아주 단수를 하니까 아이들이 하엽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물을 아예 끊고 단수를 해버리니까 물은 필요한데 물을 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자기 몸속에 저장하고 있던 물들을 이렇게 말려가면서 버텨내다 보니까 하엽이 여름이 되면 좀 많이 지죠. 그렇게 이제 물을 주고 잘 관리하고 별 문제가 없는데도 하엽을 지운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물을 줬는데도 그 아이가 물을 끌어올려갖고 자기에게 필요한 물을 제대로 흡수를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첫째로 뿌리 기능이 상실됐다. 근데 겉으로 봐서 뿌리는 멀쩡한데 그래도 물을 먹지 않아요? 얼음 땡하고 웅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뿌리로 영양분이나 물을 끌어올렸는데도 수건을 타고 위쪽까지 생장점까지 자기 몸 전체를 쫙 펼쳐주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디가 막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날라줘야 하는 우리의 몸 혈관 같은 그런 수관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뭐 외부에 병균의 침입으로 막혔을 수도 있고요. 겉으로 수관이 막히면은 다 여러분들 무름이 와서 내려앉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쪽에 조금은 흠결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안쪽이 까먹까먹 우리가 목대를 착 잘라갖고 단면을 보면은 그 안에 시큼시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수관이 말랐다는 그런 뜻이에요. 실례로 한번 잠깐 옆으로 카메라 이동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가 옆 테이블 언니님께서 저에게 화분 30개를 주셨다는 그 언니님께서 저에게 요 아이를 처음에 맡겼어요. 요 아이가 언니가 화분 위에 식재를 하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도록 한 지가 끝에 뿌리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뿌리를 싹 잘랐는데 뿌리만 싹 자르고 올려놨는데 둥치가 제가 뒤집어 보니까 볼톡하게 뿌리만 잘라내고 목대 거기만 둥그렇게 이렇게 있는데 딱 꽂아놨더라고요. 거의 8개월 가까이를 꽂아놨는데도 뿌리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저를 주면서 방울씨가 요거 좀 한번 살려줘봐. 내 거 요거 아무리 기다려도 뿌리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받아왔어요. 뒤집어 봤어요. 뿌리 아무것도 없어요. 다 틀리고 궁치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럼 요 아이가 뿌리를 내려야 할 이유가 없든지 아니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뿌리를 내린다는 거는 뭐겠어요?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수분을 끌어들이고 내 몸속으로 그 영양소나 물들을 보내야 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아이가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그 기능들을 자꾸 하나씩 만들어 갈 건데, 커팅하고 뒤집어서 자세히 보면 뿌리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시는지 아세요? 네, 쇳뿌리는 입장이 떨어진 잎이 붙어 있던 그 흔적, 상처 부위에서 그 뿌리를 내고 나오고요. 그리고 어디서 나오냐면 단면을 딱 자르고 나면 수관이 있습니다. 수관이 콕콕콕콕 있거든요. 거기로 영양소를 끌어올리는 우리의 혈관 같은 거죠.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뿌리가 거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자, 네.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입장이 제가 요 뒤에 요 아이 기능을 못해서 많이 까냈어요. 배추 까듯이. 예, 배추 까듯이 아주 많이 까낸 그런 아이예요. 보면은 그 입장 떨어져 나갔던 자리, 그 상처의 자리, 네, 거기서 지금 뿌리들을 송송송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조금 더 있으면은 가운데 중심에 요 수관에서도 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아픈 부위가 잘려나가고 새롭게 처치를 해서 말려주고 나면은 이제 그 수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자기 몸의 상태가 그렇게 돌아오면은 요 아이들이 거기를 통해서 뿌리를 내고, 빨리 물 먹어야지, 영양분 찾아가야지 하면서 막 저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제가 그 언니께 받아오고 딱 목대를 잘라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목대는 새카맣게, 끝은 멀쩡했어요. 핑크색이고, 보통은 가에 이렇게 긁어보고 분홍색인데 괜찮대 이러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 또 혹은 창들 뿌리 뽑아가지고 그 갓뿌리, 네, 갓 쪽에 이렇게 잔뿌리들 붙어있는 그 부위만 타타타 뜯어보고 괜찮은데, 가에 뿌리 멀쩡한데 이렇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뿌리가 붙어있는 둥치가 시작되는 그 부위를 딱 잘라서 보시면은 안쪽이 새카맣게 되어 있는 경우가 90%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요 안에 이제 출장 외과 의사 역할을 많이 하면서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언니님들의 아이들, 동생들의 아이들, 친구들의 아이들 문제가 요렇게 막 몇 개월이 있는데 물을 줘도 먹지도 않고 지금도 쪼글쪼글 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커팅을 하고 요렇게 올려놨는데도 요렇게 쪼글쪼글해서 아직도 뿌리 기능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살포시 들어보니까 요게 하얀 색깔이 살짝 보이죠? 이제 실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실뿌리를 내리고 흙속으로 다 뿌리를 파고 들어가고 수분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요 입장들도 펼쳐지겠죠. 이 아이가 굉장히 큰 대품이었어요. 여기 처음 심어져 있을 때가 거의 18cm 분에 심어져 있던 아이예요. 18cm 분에 심어져 있던 큰 대품의 아이였는데 뒤쪽에 입장도 배추 까듯이 엄청나게 깠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15cm에 올라가는 아주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기 몸속에 물들을 말리면서 입장이 완전히 말라갖고 굉장히 요 아이가 두툼하고 입장이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아이잖아요. 손톱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자기 몸속에 입장들을 다 말려가면서도 아직 살아있어요. 생명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뿌리내서 원기 회복해서 다시 제자리를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제가 이렇게 올리고도 벌써 2달이 넘었거든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요 아이가 얼음땡을 하고 잠을 자고 움직이를 않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무 심하게 크게 병을 앓고 나면은 그 병을 치료해도 다시 원기 회복하고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듯이 우리 다육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음은 또 그 옆에도 하나 더 있어요. 네, 보면은 요 아이는 이제 블랙잭이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저희 김해칠산 다육농장에서 요번 그 방울이 키핑장 입주하고 그 무렵에 요 아이가 판매를 했던 그런 블랙잭인데요. 자, 식재한 기간이 21년 1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우리 달봉맘님, 그리고 우리 깜찍이, 그리고 주변에 언니님들 굉장히 많이, 우리 사장님이 아주 대량으로 가져와갖고 여기 킵장 안에 생활하시는 분들께 아주 저가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셔갖고 많은 분들이 함께, 그래도 그 중에 다 이쁜 아이들이라고 다 하나씩 골라가지고 그때 다 업어를 왔는데요. 자, 방울이 똑같이 들어갔고, 우리 조카 깜찍이 블랙잭이에요. 요거는 달봉맘님 블랙잭이에요. 네, 그렇게 똑같이 와갖고 똑같이 화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요. 방울이 아이도 요렇게 요 아이들처럼 처음에 비실비실했어요. 물을 줘도 물을 먹지 않고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아주 비실비실하니 계속 요 아이처럼 입장을 말리면서 저면 간수를 해봐라고 언니님이 권해주셔서 저면 간수를 해도 물을 못 먹고 물을 줘도 못 먹고 계속 이렇게 입장이 얄벌이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울이는 언능 이 뿌리를 뽑고 뒤집고 커팅을 해서 새 뿌리를 내렸습니다. 요 아이는. 그래서 새 뿌리 내리고 나니까 지금
예, 방울, 여러분, 정말 이거 땡땡하거든요. 이렇게 눌러도 껐떡도 없어요, 사실은. 요렇게 됐는데, 우리 조카 깜찍이, 그리고 우리 달봉맘님, 요렇게 괜히 가만히 냅둬가지고, 요 아이들이 계속, 달봉맘님, 언니, 제 블랙잭은 이래요, 이래요 하면서, 방울이도 요렇게 사실은, 요렇게 된 지가 거의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요. 한참 후에, 요렇게 저도, 계속 그냥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렇게 뭐 아주 보기가 싫지 않을 정도로 요 정도로 요러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기다리만 주었죠. 그랬는데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에 뿌리를 털어서 새 뿌리를 내리니까 뽑아보니까 뿌리 겉은 멀쩡했는데요. 생생한 그런 색깔이고 우리가 뿌리가 건강하고 생생한 느낌은 알잖아요. 그랬는데 그 뿌리를 다 뜯어내고 제가 둥치를 한번 칼로 딱 넣었거든요. 커팅 칼로 딱 넣었는데요. 야, 여러분들께 뭐 늘 요거 수술용 메스 자주 보여드리는데 요거를 딱 넣어갖고 딱 잘랐는데요. 겉은 멀쩡했는데 그 둥치 중간쯤이 아주 새카맣게 수간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입장 한 몇 장 띠내고 요렇게 더 이제 깨끗한 부위가 아주 깨끗하게 까만 그 흔적 없는 곳까지 다 잘라 들어가가지고 뿌리를 새로 내리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뭐 이 가을에 아주 막 맑고 화사한 이런 붉은 색깔을 불타듯이 이렇게 내주고 있죠. 근데 요 물론 이제 나 뒤늦게 우리 달봉맘님과 우리 깜찍이 것도 다 제가 점검을 해 드렸는데요. 요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네, 그렇게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혹은 아이들이 수간이 막히면은 요렇게 뿌리가 고사돼 버리고요. 왜냐하면 위로 더 이상 물을 전달하고 배송할 수 없으니까 요 아이들이 뿌리들이 제 기능이 상실되겠죠. 네,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요렇게 다 파내고 새로 처치를 하고 올려놨더니 이제 요렇게 핑크핑크하게 새 뿌리들이 솔솔 나와요. 요 아이들 이제 뿌리 내리면은 금방 요 아이들도 탄력받고 방울이 요 블랙잭처럼 그렇게 성장할 거예요. 우리 조카 깜찍이 거 한번 볼까요? 우리 조카 깜찍이도 뿌리가 나오긴 했는데 약간 그 세력이 조금 약하죠. 네, 달봉맘님 거보다 세력이 조금 약하죠. 우리 깜찍이께 요거 커팅을 더 먼저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달라서 그럴까요? 어째 우리 깜찍이께 세력이 상당히 많이 약해요. 네, 우리 달봉맘님은 제가 말해가지고 요렇게 S라이트 위에 올려놨었답니다. 네, 우리 달봉맘님이 요렇게 이제 커팅을 해서 올려놔도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 저처럼 주말에 직장생활 하니까 주말에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세세하게 관리는 못하다 보니까 S라이트 위에 올려놓아도 빼짝 마른 S라이트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않는답니다. 네, S라이트 위에 방울이 올려놓고 있는 모습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방울이도 S라이트 위에 또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직 요 아이는 올려놓은 지 며칠 안 됐어요. 네. 원종 몬다니아라고 우리 언니님께서 자고 하나 나누면 해주셨는데요. S라이트는 이렇게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쪽까지는 뿌리지 않더라도 S라이트 밑바닥 쪽에 살짝 수분을 뿌려 놓으면은 요 S라이트가 수분을 딱 이렇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이 감지되면 아이들이 뿌리가 조금 빨리 나온답니다. 네, 우리 달분마님께서 저렇게 S라이트에 아이들 올려놓고 있었는데 수분이 부족해갖고 뿌리가 잘 안 나오고 있다가 아래쪽에 물 조금 내려놓고 나서 요 아이들이 더 빨리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뿌리에는 뭔가 접촉제가 있는 것 같아요. S라이트를 딱딱 붙였네요. 어쨌든 우리 달봉맘님 요 블랙잭은 뿌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화분에 올려가지고 새 뿌리 받아가지고 빨리 이렇게 튼실한 블랙잭으로 자라기를 바랄 뿐이에요. 네,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꺼내놓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냐면요, 저렇게 이제 실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희 키핑장 안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오랜 생활, 다육 생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저렇게 아이들이 입장이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다 말라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화분을 뒤집어서 뿌리 상태, 목대 상태를 살펴보는 거를 잘 못하시고요. 굉장히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함께 생활하시는 또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비교시켜 드리면서 또 오늘 Q&A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랍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입장을 말리지 않고 층층이 쌓아간다는 것은 요 아이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는데 예, 입장을 말리고 하엽을 많이 지어서 입장은 거의 없고 목대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요 아이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징후들은 모두가 다 자기 건강 상태를 겉으로 내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눈 맞춤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이쁜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이들 얼굴 쳐다보시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디가 아프니라고 이렇게 맑은데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보란다고 얼굴만 이렇게 했잖아. 아이고 이뻐라 여기 이뻐라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요 아이도 사실은 조금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여름에. 그래서 입장도 떨구고 그러길래 제가 들여다보니까 요 아이 이런데 여기가 지금 다 갈라지고 터졌죠. 근데 요 아이는 뭐 아파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요 아이는 약간 네, 성향 자체가 이렇게 이 철화 판때기가 찢어지면서 갈라지면서 이렇게 나뭇가지 형식으로 벌어지면서 거기서 또 철화가 엮여나가면서 그런 형태로 자라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볼 때 그냥 이쁜 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뭐 입장이 변화가 있으면은 뭐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이렇게 어디 아픈가 잘 들여다 봐야 돼요. 입장 한 장 말리는 것도 자세히 이렇게 목도 살펴보시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들여다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적 정보들을 전해드리면은 뭐 이거를 뭐 대학생들이 공부하듯이 메모하고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제가 장한 설명들을 하고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핵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네, 오늘의 Q&A 딱 설명하자면 아이들이 하엽 지우고 말리면은 네, 수분이 부족하다, 아니면 뿌리 상태가 좋지 않다, 혹은 네, 목대가 수관이 막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요 세 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고 빨리빨리 맞는 적정한 대처를 해주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은 다른 관엽이나 이런 식물들하고 다르잖아요. 뽑아놓고 한 달, 두 달, 네, 1년 있어도 죽지 않고요. 네, 그렇게 목을 자르고, 예, 줄기를 자르고, 이래도 다 살아남고 새뿌리를 내고 굉장히 아주 많이, 예, 생명력을 질긴, 네, 아주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보다 훨씬 더, 네, 생존력이 좋은, 네, 그런 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주, 우리가 이쁘게만 키우는 것보다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방울이 항상 강조하는 얘기, 예, 아이들은 건강하게 이쁘게 키우자. 이쁘게만 키우기 위해서 너무 아이들 쫄쫄 굶기지 마시고요. 너무 영양소도 주지 않고 그렇게 쫄쫄 굶기면서 그렇게는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기 집 환경이 습기가 많고 통풍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물을 아껴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정말 진짜 물개모, 밥개모 이렇게는 우리 아이들에게 되지 말고 어동통하고 이쁘게 이렇게 키우면서 황우리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의 궁금한 사항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장하게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방울이 소소한 수다가 되었는데요. 방울이 소소한 수다 채널 속에 새로운 코너 Q&A 코너 오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고 방울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방울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방울이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